네, 반갑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또 핫뜨거한 종목들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 특징 종목은 EID와 이화전기인데 거래량도 많은 종목들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횡령 관련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풀이가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요, DYPNF 그리고 신대양제지, 뭔가 좀 생소한 종목이죠. 근데 이번에 SG증권발 그 주가 조작 사태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와 금양입니다. 이 종목들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총 6종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ID와 이화전기는 같이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를 먼저 보시면 EID가 일단 대빵이에요. EID가 대빵이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트론 밑에 뭐가 있냐면 이화전기,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장이 횡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조회공시 요구가 떠졌어요. 조회공시 요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업무 집행 지시자, 그러니까 이게 사장이라는 얘기죠. 네, 대표의 대규모 횡령 배임 혐의설에 대해서 조회공시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공시시한이 5월 15일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시 나올 때까지,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까지는 이제 거래 정지가 계속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지난번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게 나왔어요. 5월 10날,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5월 11일 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지금 공시가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루 이야기, 공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얘기가 나온 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EID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횡령으로 인해서 약 8억 원 정도에 대한 내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기 자본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재개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또 거래 정지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구를 다시 한번 한다라는 것은 공시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안해할 만한 내용이죠. 사실 8억 원 가지고서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봤을 때 회사가 그거 횡령했다고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야,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횡령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약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횡령 같은 부분들 나오고 거래 정지 나오고 그러면은 상장 폐지까지는 웬만하면 잘 안 가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 3개가 엮여 있거든요. EID하고 이트론. 이 아이디 바로 밑에 자회사가 이트론이에요. 이트론이고, 얘도 지금 거래 정지죠? 거래 정지고,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 아이디도 거래 재개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터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화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전기가 이제 이트론 밑에예요. 그래서 오늘 이화전기하고 이트론, 이 아이디, 이 3개를 같이 보셔도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가 떨어진 건데,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리튬,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4월 달부터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약간 폭락이죠? 폭락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배임 횡령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빠질 거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부담감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횡령에 대한 부분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횡령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규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 심사가 들어가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 정지가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좀 더 길게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지가 풀려봐야지 뭐 일단은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옆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죠. 뭐 이거 횡령 이런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이번에 저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회장님 구속돼가지고 뒤숭숭하고 막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나올 때가 아닌데 말이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 공식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네, 한번 다시 지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조회 공시를 또 요구했다. 똑바로 해라. 이거는 뭔가 정황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이거의 규모가 다르다. 네가 얘기한 것과 사실이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 심사 같은 경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종목들 전부 다 거래 정지가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가 풀리게 된다면, 매도를 그냥 하시는 것이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다지, 좋은 성과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상장 폐지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모르죠. 규모가 더 커져서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공시를 한 번 더 내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거는 가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공시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별다른 거 없다 해서 그냥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상관없을 거고요. 만약에 실질심사 들어간다라고, 뭔가 문제 심각해졌다라고 얘기 된다면, 거래 정지 기간이 조금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빨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EID와 이화전기 두 종목 어떻게 보니까 같이 엮였는데요. 이 두 종목이 같이 그렇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 묶여서 정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임 횡령은 8억 정도라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큼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뻥이었다. 만약에 규모가 더 커졌다. 이렇게 된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자고요. 많이 해먹지 않았기를 기도하자고요. 근데 이거 도덕성에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풀리더라도 꼭 매도하셔서 그냥 빠져나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DYPNF. 이거 어제 제가 시황할 때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모양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번에 주가 조작 들어갔던 거 시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모양이 비슷해.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보면은 약간 가치주에 대한 개념은 아니죠. 근데 가치주에 대한 개념은 아닌데 이 모양이 너무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게 아침 일찍 하한가 들어간 다음에 그냥 바로 꽂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주가 조작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해프닝이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개인 주주가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반대 매매로 대응하면서 이제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반대 매매에 처했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신용이 많네요. 7.9%나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기업 같아 보이지 않는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고 하네요.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욕심을 좀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조작과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 매매가 다 풀렸으면은 아마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하한가가 좀 강하게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부담감이 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주가 조작과는 일단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한가가 계속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반대 매매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좀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살려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문제는. 그래서 주가의 추가 하락은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재수없게 그냥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네, 제 생각에는 매도를 빨리 치고 나오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복구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내용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하한가가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죠. 하한가 잔량은 지금 62만 주 정도 있기 때문에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연결로 막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결해서 막 그냥 막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가 어렵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하루 정도 더 하락하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받아주는 물량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반대 매매를 쳤는데, 반대 매매 물량들이 지금 다 안 팔렸다라면, 다 소진이 안 됐다라면, 더 내릴 수도 있겠고요. 거기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갖다 집어 던지면 피곤하겠죠. 이것도 SG에서 대량 매물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작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만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대양재지. 이름도 생소하죠. 잘 듣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DYPNF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신대양제지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급락했어요. 올라온 것도 없지만은 급락세를 보였어요. 이건 하한가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모건스탠리가 엄청 팔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요것도 이제 CFD 쪽을 이용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신용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이것도 지금 거래량이 띄엄띄엄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갑자기 쭉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크게 나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들에서는요, 지금 기관 쪽 매수는 또 왜 들어가 있지? 네, 근데, 매매가 좀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아래쪽 포인트에서 지지선대가 있잖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더라도 네, 아마 6,000원 라인대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이것도 비슷하게 반대 매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한가가 나간다든지 그런 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주가 작전에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가 많이 빠지겠죠. 근데 요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SG증권에서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네. SG증권에서 순매도 종목 1등이 이 신대양제지입니다. 4,000주가 지금 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SG증권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이런 모양새다. CFD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점점점 더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들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볼게요. 네, 에코프로 보시면 에코프로도 이제 더 떨어진다 아니다 말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은데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주가가 너무 고점이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봅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기업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좋아진다 오케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는 게 매수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수급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건데 자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종목 좋으니까 계속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떨어지면 더 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75만원, 80만원에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주식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더 사고 싶을까요? 팔고 싶겠죠. 불안할 거란 말이요. 매도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또 한 가지 밖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럴 줄 알았다. 절대 매수 안 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신규 기회로 잡고서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이 없다라면 뭐가 많아져요? 매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매도가 많아진 상태에서 지금 외국계에서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 공매도 공격을 계속 받는다. 자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은 나중 일이고요. 지금 위쪽에 있는 물량에서의 어떤 매도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더 떨어지는 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투매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이야 매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이 61선 지지까지 한번 살펴보고 매도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물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신 분들은 네,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좀 빠져나오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악화되는 모습이 연결되게 된다면 주가 흐름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내린 다음에 올라가겠죠. 만약에 공매도가 더 공격을 하게 된다면 공매도 애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는 위치, 아마 20만원대 정도가 돼야지만이 그래도 수익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들 거란 말이에요. 공매도 애들이요. 그러면은 네 대응하기가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런 라인대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양 볼게요. 금양이 이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급락이네요. 네, 8%대 급락인데 이것도 좀 재밌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뉴스 공시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 몽골 쪽 광산인데 이게 지금 100조 원대가 넘는 광산을 800억으로 지금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MOU를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목요일날 급등을 했던 거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 같아요. 네. 사실 광산이요. 몽골 쪽에 광산 개발사하고 이제 지분 인수 관련 MOU 체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800억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6천만 달러, 약 8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인수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 해도 100조 원이 넘는데 100조 원. 118조 원이라고 합니다. 118조 원이요. 118조 원이 있는 광산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요. 당장 이제 내년도부터 나오는 게 1600억. 네, 1600억. 근데 이거를 지금 800억에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 이게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당장 내년부터 1600억 원 이상의 그 수익을 벌어들이는 광산을 800억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먹는다는 게 이거 여러분들이라면 파시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심해 볼 만한 공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요. 물론 리튬도 있고 뭐 텅스텐도 있고 철도 있고 막 해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제 생각에도 약간 좀 의심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다.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해줘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을 막 갖다 집어 던지면서 개인들만 사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 부분 많이 올랐다는 것도 일단 그렇기도 하고요. 그냥 자사주 매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사주 매각에 대한 부분도 제법 부담을 좀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공시 자체가 지금 그래요. 네, 글쎄,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3년간 5천억의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광산인데, 이거를 800억에 산다. 이거 뭐지? 뭐, 봉이 김산단도 아닐 건데, 이렇게 되는 거에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뭐, 벤츠 S클래스, 뭐, 요즘에 한 2억 가나요? 네, 그거를 지금, 한, 아반떼 가격에 산다, 아반떼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뭐, 경차 가격에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라는 식의 느낌인데, 나 벤츠 S클래스를 경차 가격에 뽑았어. 글쎄,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뭐,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추이도요,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담감을 가지고 주가 떨어진다, 또 자사주 매각이 나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좀 하셔야 되겠고요. 매물대가 많은 공간은 30만원, 3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저거 뭐예요? 신용이라든지 이거 써서 들어가신 분들은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58,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8,000원. 58,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보고 뭐 낮게 보고 짧게 보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요. 지금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7만원을 샀는데 6만원을 샀는데 3만원까지 떨어져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 100만원 가든 200만원 가든 못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뭐 상관없겠지만 못 견디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매도가 또 나오겠죠. 나 못 견디겠어 팔아야 되겠어. 또는 반대 매매.
그러면 주가는 낙의 의지와 관계없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견딜 수 있다라면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8,000원 정도가 맥시멈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주가 떨어진다면,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업의 공시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이거를 저는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요. 네, 저라면은 이걸 안 팔 것 같거든요. 이걸 118조를 8천억도 아니고요. 네, 800억에 판다는 거는, 네, MOU잖아요. 그러니까 뭐 MOU 체결해놓고 아니다 이러고 말씀드리는 거, 뭐 계약금으로 800억을 건 건가요? 그거 아니라 800억에 인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6천만 달러, 지분 60%나. 저는 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각자의 판단에 좀 맡겨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8,000원 정도 보시면서 지지라인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입니다. 뭐, 종목들 다 이상하네요. EID, 이화전기, 지금 거래정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 기도하세요. 네, 거래정지 풀리길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해먹지 않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DYPNF, 신대양제지,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작전에 연루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에코프로와 금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은 조금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이런 것들도 상식에 맞게끔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